진실과 양심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또 조금 전에 대답한 것은 분명히 국방부가 초기에 청와대에 보고한 방사포와 미사일 논란 속에서 청와대 국방부 보고와 달리 청와대가 추정 이름을 빼고 방사포로 발표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그것도 조금 지나서 다시 확인하면은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갖고 양심을 걸고 대답을 할 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서 부실과 관련해서 또 모두의 말씀이 나왔지만은 지금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풍계리 지역으로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분석 중이다. 좀 신중한 모습은 보이지만은 어제 TV 뉴스 보면요. 핵실험한 갱도까지 몇 톡 갱도까지 나와갖고 해가 한물 지역까지 다 설명이 되는데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것보다 여기 보고하는 건 아직은 뭐 장소를 아직도 한미 정보당국 분석 중이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장소를 파악 못했다. 말이 됩니까? 장관님. 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탄두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 모든 핵 전문가들, 공학적인 측면에서나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운반체 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참부 장관, 국방부 장관만 무슨 외교관입니까? 아직도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이 안 이르렀다. 국민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이르렀다고 이야기할 거면 그렇게 해서 호도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겁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6번 핵실험에도 아직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형화는 이루어졌는데 전술적으로 운영한다.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오늘 주목할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9월 9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을 확실시 판단해서 전술핵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31일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 차관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월 29일 31일 미국 방문 중에 당연히 핵실험을 할 것이 확실히 지됐으면 미국 국방부 장관과 6차 핵실험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했어요? 핵실험할 것을 확실히 알고 갔는데 미국 국방장관하고 이 문제를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미국 국방장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까? 핵실험, 6차 핵실험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습니까? 6차 핵실험을 날짜를 정하지는 않지만 북핵 문제와 유로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했습니까? 지금 오늘 미국 방문해서 코리아 패싱 문제를 클리어했다는데 저 코리아 패싱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말 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진실을 갖고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가 을지훈련 관련해서 미군 참가 병력이 줄고 있다. 이런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정보를 갖고 합참 고위 간부에게 8월 20일 그 전날 물었습니다. 합참 최고위 간부한테 물으니까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동일한 수준이란다. 8월 22일 날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에게 을지훈련 참가 미군 참가 축소하고 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8월 22일 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해외병력 작년과 동일하다. 송영무 장관님께도 물었습니다. 실무 인원만 축소되고 나머지는 예년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에 브룩스 사령관이 미국은 북한과 지역국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오늘 종료된
연습 기간 동안 폭격기 출격시키지 않았고 훈련을 축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을 줄인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정부 내에서 비핵화 이외에 우리를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는 핵 동결이라든가 비확산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좀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 해법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해법들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 제재 압박을 가하는데 협조를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장관께서도 그 미국 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오셨었지만은 외교적인 해결을 하자라고 했으면은 말로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그 말하자면은 북한의 그 유류 송유관 차단을 하는 이러한 요구하고 또 미국이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시행을 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NSC 참여 회원으로서 꼭 참여 멤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역대 최강의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 순환 상시 배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보고 말씀 중에서도 장관으로부터 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시행하는 달라진 변화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토식으로 하자면은 나토의 그 회원국들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나머지 국가들이 같이 공동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공유를 함께 함으로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하나 있었었고 또 나토국의 나머지 5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술의 핵을 배치를 해가지고 훈련과 계획을 함께하는 이러한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저 전문가들과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서해안에 있는 백령도나 연평도를 점령을 하고 괌까지 실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연평도나 백령도 점령 계획은 저희들이 100%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함 사격한다는 것은 극히 확률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아까 데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지금 봐보면 레드라인이 마치 꼭 고무줄 같다는 느낌이 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겠지만 네, 이런 맞습니다. 용어를 쓰면서 자꾸 여러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르게 그때그때마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가 신뢰성이 없습니다.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군사 용어로서의 레드라인은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거를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 얘기는 군사적인 얘기보다도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지 군사적으로는 항상 천상에 대해서 추상적인 용어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의미를 다시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골이 베었다고 지금 NTP 안 들고 갖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저 장관님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그냥 따라다니지 마시라고요. 하루를 장관하시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냥 말로 이게 안보가 됩니까? 저희 당도 강령의 비핵화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강령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냥 말로 되는 핵은 핵으로 해결한다는 키신저의 말이나 한스 모겐소의 공포의 균형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주변국에 그냥 이리가 레드라인요? 지금 미국적인 관점에서 레드라인을 얘기해요. 대통령부터도 우리는 핵을 가짐으로써 이미 레드라인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45km예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미국은 12,000km, 15,000km 중간에서 다 격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 발표 문제를
문제 삼아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북한의 도발을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는 표현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또 이틀 뒤에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텀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했다. 이 부분을 단순한 실수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다. 라고 차관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은은 그 상황을 보고 입 가리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군의 자존심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뭐가 됩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걸 하나를 보고 굉장한 안보 혼선이라고 느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통해서 이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번에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청와대의 발표는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는 거죠. 청와대의 오파는 대통령의 헛발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헛발질 발표가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그런 발표가 결과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과 일문일답 하실 때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미 활동 관련해서 전술핵 문제 얘기를 꺼내셨는데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도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맞죠? 맞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줄기차게 이제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자 유일한 대응책은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국제정치학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갖지 못한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할 때는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대북 군사 억제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핵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결국 아무리 이런 군사훈련 해봐야 소용없다. 공포의 핵 균형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장관님의 판단이 절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리고 장관님의 그 오늘 답변이 정말 애국충정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난 평가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본의원이 확인합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게 맞죠?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어쨌든 전술핵 재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